그 다음에 이제 기체 교환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기체 교환의 원리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분압차에 의한 확산, 분압 동그라미, 확산 동그라미. 확산은 여러분이 알죠? 선생님 확산 모르는데요? 확산은 알아요, 여러분들. 고농도에서 저농도로의 이동이에요. 그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가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분압에 따라, 분압. 전체 압이 아니라 분압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보시면 이 개념도 여러분들이 확실히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 써드릴 테니까 하나 여백에다가 같이 좀 적어보세요. 표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표를 하나 그려볼게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따라오시고 계시죠? 예, 한강 한강을 철저하게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됩니다. 전체 압이라고 할게요. 이 O2만의 분압 그리고 CO2만의 분압을 한번 써보죠.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합시다. 전체 압을 봤을 때 A는 140. 자, 단위 생각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90이라고 할게요. 압력이. 그 다음에 산소의 압력이 여기가 100. 여기는 CO2 40. 그 다음에 여기가 40. 여기는 50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분압차의 확산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무슨 의미냐? 방향을 결정할 때 그냥 전체 압을 기준으로 여기가 고고 여기가 전에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분압차에 대한 확산에 대한 이해가 안 된 친구들이 쓸 수 있는 표현이죠. 분압차의 확산이라는 건 뭐냐면 이 전체 기체를 이루고 있는 각 기체의 압력을 따로따로 비교하라는 얘기예요. 산소는 산소의 압력을 비교하고 CO2는 CO2만의 압력을 비교해서 기체 이동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확산 방향. 자, 보세요. 그러면 지금 산소 분압을 보시면 A 지역이 100이고 B 지역이 40이에요. A 혈액이 100이고 B 혈액이 40이에요. 그러면 확산의 방향을 화살표로 어떻게 그리겠어요? 당연히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맞죠? CO2는 어때요? CO2의 분압을 비교하시면 A 혈액은 40, B 혈액은 50이므로 이렇게 그리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전체 압을 가지고 기체 이동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 기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기체의 부분 압력을 비교하여 기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분압차에 의한 확산의 개념이다 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분압차에 의한 확산의 개념 밑에 보시면 분압이라고 하는 것은 혼합 기체에서 특정 기체가 차지하는 압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혼합 기체에서 우리 지금 이 대기에도 여러 가지 기체 우리가 이제 질소가 제일 많은데 우리가 여기서 기체 교환하면은 양분을 만드는 데 필요한 산소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노폐물인 CO2만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CO2와 O2 산소와 이산화탄소만 얘기를 합니다. 주로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확산은 이제 에너지 소비 없이 이제 이동하는 반응이다라는 거 여러분이 아시고요. 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분압의 크기와 기체 이동 방향인데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얘기해 볼게요. 자, 보실게요. 여러분 교재에 있는 표인데요. 여러분이 방향을 좀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분압의 크기를 보시면 산소는요. 자, 분압을 비교해야 될게요. 분압. 전체 합이 아니니까. 산소의 분압을 비교했더니 폐포가 제일 커. 그 다음이 모세혈관이래. 그 다음이 조직세포래. 그러면 분압의 크기가 이런 식의 부등호가 나타난다면 화살표로 방향을 얘기할 수 있다. 어떻게? 이렇게.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이해되시죠? 외부에 대기의 산소의 분압이 제일 높으니까 압력이 높으니까 들어오는 거구나. 그 다음에 높은 데가 폐니까 폐에서 그 주변의 혈액으로 산소가 갈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산화탄소의 분압을 비교했더니 조직세포 세포에서 이제 물질대사 세포흡결과 CO2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직세포의 CO2가 많으니까 농도가 높겠죠. 그죠? 분압이 높겠죠. 그래서 조직세포에서 그 주변의 모세혈관으로 CO2를 줄 거고 그 혈액이 타고 가가지고 어디 근처로 올까요? 폐 근처로 와가지고 폐로 나가가지고 결국은 대기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에서 폐포에서 결국은 우리 입 밖으로 코 밖으로 나간다. 대기로 나간다. 방출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분압의 크기와 기체 이동 간단하게 봤고요. 요게 이제 어떤 식으로 그림으로 제시되냐면 바로 다음 그림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한번 이 그림에 대한 해석을 같이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기를 보시면은 산소가 지금 158. 요거 이제 단위는 여러분들 그냥 생략하시면 됩니다. 요 숫자만 가지고 우리 얘기합시다. 158, 0.3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밖에 있는 산소의 높은 분압이 들어옵니다. 확산에 의해서. 그쵸? 산소만 지금 보고 있어요. 자, 우리가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분압차연 확산. 혼합 기체 중에서 특정 기체 압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동 방향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밖에 있는 대기에 있는 158 높은 기압을 가지고 있는 산소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자, 폐로 왔어요. 그럼 폐 주변에 뭐가 있습니까? 모세혈관이 있겠죠. 그걸 이제 확대해서 그린 게 이거예요. 여기가 이제 폐 주변에 모세혈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기가 폐 주변의 모세혈관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혈액의 순환도를 그린 거예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다면은 여기 심장, 여기도 이렇게 심장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폐에서 나와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화살표 방향 그릴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해되세요? 그렇죠? 그러면 산소를 머금은 혈액, 보시는 것처럼 동맥혈. 이거 뭘까요? 자, 이쪽에 흐르는 혈액은 뭘까요? 여기 여러분들 뭐가 되는 겁니까? 폐 정맥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폐 정맥 쪽. 그 다음에 여기서 나가요. 온몸을 향하여 나갑니다. 그죠? 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손끝, 발끝에 있는 이 혈액의 양분과 산소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나가는 이제 출발이 대동맥이겠죠. 대동맥. 그래서 온몸에 있는 세포를 거쳐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와요. 온몸 다 돌고 들어와 대정맥. 보이세요? 그 다음에 어딜 향해 갑니까? 심장을 향해 가죠. 아니, 폐를 향해 가죠. 예, 폐를 향해 가는 이게 폐동맥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조금 더 주어진 그림을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서 여러분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더 명칭들을 적어 드렸는데, 자, 그래서 여기 높은 산소가 들어와 가지고 그 주변의 모세혈관으로 뭐가 일어난다? 확산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폐 쪽을 보시면은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고에서 저로 뭐 하기 위해서 가는 거냐면 농도의 평형을 맞추기 위해서 가는 거라는 얘기죠. 비슷해지려고 가는 건데 158이 158까지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뭐냐? 자, 보세요. 밖에 있는 산소가 지금 내 비강을 통해서 폐로 들어왔는데 여기에 들어온 기체가 족족 뭐 하고 있다? 주변에 있는 모세혈관으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158까지 올라가도록 기다려주지 않는 거죠. 이해가 되실까요?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는 건데 비슷해질 때까지 가는 거잖아요. 근데 왜 158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100밖에 안 될까? 여기 왜 100밖에 안 될까? 그 이유는 들어오는 족족 계속 확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확산이 잘못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주변의 혈액으로 이제 산소가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산소를 받아 먹은 혈액에 봤더니 이 동맥혈의 산소 분압이 100이에요. 보세요. 여기 비슷하게 갔잖아요. 그죠? 여기 폐포의 산소와 비슷하게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됐어요? 자, 이렇게 산소가 100 왔어요. 그러면 이제 대동맥을 통해서 온몸을 돌아서 이제 산소가 부족한 세포에 산소를 줍니다. 자, 주고 난 다음에 자기는 다시 또 돌아가죠. 돌아가는 걸 봤더니만 산소가 40 남았어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이 중요한 건데 간단한 이제 수치에 대한 계산인데 요걸 조금 뭐 여러분이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가 지금 40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40 이하라고 돼 있어요. 이게 40보다 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건 뭐에 대한 이해냐면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건데요. 저농도가 고농도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맞죠? 무슨 말이냐? 고에서 저로 이동했다라고 해가지고 저농도 쪽이 고농도가 되고 고농도 쪽이 저농도가 되는 건 확산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지금 여기 100이었고 이쪽으로 산소를 주고 남은 게 지금 40이에요. 그러면 이쪽은 이 남은 것보다는 최대 같거나 작아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게 41이 된다면 이쪽이 뭐가 되는 거예요? 고농도가 돼버리는 거죠. 방향을 생각하세요. 항상 산소의 이동 방향은 폐포에서 모세혈관 방향, 그리고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 방향이에요.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산소가 이동할 수 없어요. 왜요? 이쪽은 고농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확산의 기본 원리죠. 이 양보다 최대 같거나 작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40이 왔어요. 그런 다음에 오다가 여기에 있는 높은 산소가 다시 이쪽으로 확산되어가지고 100까지 올라가는 이런 식의 이제 산소의 교환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방향은 보세요. 대기에서 페퍼로, 페퍼에서 모세혈관으로,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CO2의 이동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CO2의 이동. 자, CO2는 어디가 고농도예요? 조직세포. 여기에서 이제 산소와 양분을 이용해서 세포결과 에너지를 만들고 그 노폐물로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여기 CO2가 많아질 거라고요. 이 CO2가 그 주변에 낮은 농도의 모세혈관 쪽으로 확산이 되어 나갑니다. 보세요. 여기가 지금 40이었어요. 이쪽이 50이에요. 나갑니다. 여기가 45가 됐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제가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50이기 때문에 여기는 50보단 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여기가 만약에 51이라면 자 보세요. 조직세포 쪽의 CO2가 50인데 이거 50이라고 해봅시다. 50인데 여기가 51이라면 저농도 쪽이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고농도가 돼버리는 거죠. 이쪽이 고농도고 CO2 고농도고 이쪽은 CO2 저농도라고요. 근데 여기가 50이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보다 최대 같거나 낮아야 되겠죠. 50 이하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실까요? 선생님 여기 왜 45예요? 45에도 상관없는 거죠. 어쨌든 최대 50. 50보단 클 수 없다. 여기가 50이라고 고정되어 있다면.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CO2가 이쪽으로 이동하고요. 갑니다. 가가지고 역시 이쪽에서 이쪽으로 CO2가 나가는 거죠. 자, 여기가 지금 4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40. 그럼 여기는요. 40보다 작을 수 없겠죠. 이해되실까요? 40보다 작을 수 없겠죠. 이게 만약에 39가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이 다시 CO2가 뭐가 되는 거예요? 고농도가 돼버리는 거죠. 이동 방향을 보시면 조직세포, 모세혈관, 페포 이게 CO2의 이동 방향입니다. 분압의 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기보다 여기가 고가 돼야 되고요. 항상 여기보다 여기가 고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만 여러분이 느낌을 가져가시면 되는데 자 그럼 한번 여러분들과 이 수치에 대한 연습을 다시 한 번만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좀 어떤 연습을 좀 해보려고 하느냐 문제에서요. 요 값을 줬어요. 요 값을 주고 얘네들을 지금 물어봤어요. 얘네들을 물어봤다고 합시다. 자, 얘하고 얘의 값을 주고 얘네들의 값을 물어봤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금 보시면 얘와 지금 산소부터 볼게요. 얘와 얘를 비교하면 얘는 저농도고 얘는 고농도기 때문에 얘가 저니까 얘는 100 이상이 돼야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얘와 얘를 비교한다면 얘가 지금 100이고 여기가 지금 40이니까 여기는 항상 고여야 되죠. 여기 항상 져야 되니까 여기는 40 이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CO2가 여기가 45이기 때문에 여기 항상 고죠. 여기는 45 이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CO2가 40이기 때문에 여기는 항상 CO2 고고 여기는 항상 CO2 저예요. 그렇죠? 여기가 40이니까 여기는 40 이하여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